이제 덴트가 완성됐고요. 완성된 상태에서 이니셜 어저스먼트하고 최종적으로 딜리버리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소에 만들었다. 저 기공 과정을 위해서 만들었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입안에서 조정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결국은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조정의 그런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면은 덴처 베어링 서피스, 그 몸하고 만나는 부위죠, 그죠? 그리고 메탈 프레임워크의 그 다이너 부위, 어쿠르절 인터페어런스, 그 다음에 자연 치아하고 틀니가 조화롭게 하는 그런 어저스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팔로업 서비스, 환자에게 지시사항이나 팔로업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덴처 베이스의 베어링 스페이스, 즉 연조직하고 닿는 부위죠. 닿는 부위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한테 아프면 오라, 아프면 소우니스가 있는 그 부위를 오버 릴리핑, 많이 깎아버리는 거죠. 많이 깎아버리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분한테 미리 그러니까 딜리버리 하는 날이죠. PIP 프레스 인디케이터 페이스트로 바릅니다. 덴처 내면에 씬 레이어로 PIP를 바르죠. 바르고 입안에 살짝 씻습니다. 씻음으로써 입안의 소프트 티슈가 달라붙지 않거든요. 그리고 티슈 워드, 티슈 쪽으로 손가락 힘으로 누릅니다. 눌러가지고 인디케이트가 씬하게 이렇게 쫙 깔려 있거든요. 깔려 있는데 거기에 헤비하게 닿는 부위가 보이면은 그 부위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릴리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헤비한 익세시브한 프레스 에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조정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조정할 때도 우리가 그 부위를 잘 봐야 되거든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오늘 non 스포티브 덴처 베어링 에어리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프라이머리, 주로 힘을 받는 부위라면은 그 부위가 사실 조금 더 비쳐 보여야 되겠죠. 좀 더 힘을 받는 부위가 되니까 그 부위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조정해야 됩니다. 아, 가급적 조정을 많이 안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선택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주 그렇게 눌리는 부위를 생각해 보면은 하악의 같은 경우는 프리몰라의 맨디블 릿지, 링구얼 슬로프 쪽이 많이 눌리거든요. 두 번째 밀로하이드 릿지, 세 번째로는 밀로하이드 스페이스 안쪽으로 디소링구얼 익스텐전이죠. 보드 익스텐전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무스하고 익스터널 오블리크 릿지의 어센딩, 위로 올라가는 부위 근처의 디소버칼 보드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맥실리 같은 경우에는 투브라스트의 덴처 플랜지, 버칼 플랜지 안쪽 면에서 그 언더컷이 많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말라가 뭐죠? 오비탈이 아니고 자이고마틱이죠. 자이고마틱 부위에, 자이고마의 밑에 부위에 덴처 보드 부위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테르고 막실라리 낫지의 그 부위, 그리고 덴처 베이스에서 보니 스피쿨, 엑소스토시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부위나 조금 이레귤러한 그런 에어리에 많이 생깁니다. 위에 제가 PIP를 얇게 발랐죠. 얇게 바르면 눈밭에 빛을 했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입안에 넣고 눌렀을 때가 헤비하게 닿는 부위가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했죠. 그 부위가 헤비하게 닿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바로 지나치게 힘이 많이 가는 그런 부위죠. 예, 위에 사진을 보면 제가 덴처버로 조정을 했죠. 먼저 닿는 부위를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부위는 다시 제가 PIP를 바르고 입안에 눌렀을 때 지나치게 닿는 부위가 좀 사라졌죠. 사라졌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덴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핏 체크를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핏 체크란 패스 세팅 실리콘입니다. 이렇게 핏 내면을 보는 그런 재료인데 그걸 그 믹싱해 가지고 놓고 눌러주는 거죠. 눌러 보면은 여기서도 좀 먼저 닿는 부위가 보이죠, 그죠? 이런 부위를 또 추가적으로 좀 조정해 주면 됩니다. 이 덴체의 피트는 결국은 임프레션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임프레션에서 눌렸던 부위가 결국은 덴처 베어링 에어리에 먼저 닿이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성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지를 하듯이 PIP로 바르고요. 입안에 놓고 눌러보면 먼저 걸리는 부위나 헤비하게 컨택되는 부위가 보이죠. 이 부위를 선택적으로 삭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환자입니다. 상하계는 총의치고요. 하하계는 케네디 클래스 1 RPD죠. 이 환자의 이 덴체에서 PIP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하계는 컴플리트 덴체죠. 하악은 케네디 클래스 1 RPD고 메이저 커넥터가 링고 플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악에 PIP를 바르고 눌렀죠. 눌러보면 지나치게 닿이는 부위가 생기죠. 보입니다. 이 보이는 부위를 제가 덴처버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을 여러 번 해야 되죠. 여러 번 해가지고 주위하고 비슷하게 짓는 비슷한 정도로 닿게 될 때까지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딜리브를 했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미리 조정해 주면 환자의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불편감을 한 번 더 덜 느낄 수 있겠죠. 또 다른 환자입니다. 피 체크로 있는 거죠. 이렇게 피 체크를 해도 먼저 다니는 부위가 보이죠. 이 먼저 다니는 부위를 덴처벌을 통해서 조정해주면 환자의 불편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가 덴처 프레임워크로부터의 어쿨절 인터피어런서. 이걸 큐링하게 되면 덴처 프레임워크가 사실은 레스트 시트로부터 약간 뜰 수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인터피어런스인데,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제작되었다 하면은 여기에 메탈 프레임워크 인터페런스 제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탈 프레임워크의 그 트라이잉 과정에서 우리가 교합 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치하고 아티피셜 덴티션과의 조화롭게 조정해야 된다는데, 이 파이널 스텝, 어저저츠의 파이널 스텝인데 자연치하고 결국은 조화로워야 됩니다. 같이 CR이나 MIC에서 같이 닦고요. 그리고 익스커전 시, 맨디블 익스커전 시에 좌우로 할 때 교합과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이런 투스 스포티드 리무브 파셜 덴처, 즉 클래스 케네디 클래스 3나 케네디 4겠죠, 그죠? 4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입안에서 조절도 또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디스탈 익스텐전 베이스가 있는 경우, 즉 케네디 클래스 1이나 2겠죠, 그죠?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덴처 베이스가 하방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인트랄 오랄 어저스먼트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큘레이트 교합기에 마운팅 해가지고 조정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상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계는 종원치고요. 하하계는 케네디 클래스 1 그 RPD죠. 이렇게 입안에서 제가 일미적으로 사실 조정했습니다. 입안에서 교합제를 넣고 조정했는 거죠. 이렇게 조정하면은 상하계도 우리가 교합점이 많이 나타나고 하하계도 교합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제가 리마운팅을 해서 교합기에 올렸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클리니컬 리마운팅의 과정이거든요. 그 랩 리마운팅하고 다르죠. 랩 리마운팅은 우리가 기공상의 큐링에 의해서 벌어진 그런 현상을 리마운팅, 교합기 리마운팅해가 조정하는 것을 랩 리마운팅을 하죠. 클리니컬 리마운팅은 그 임상에서 하는 임상 그 진료실에서 하는 그런 거상이라 가지고 진료실 거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야를 채되겠죠. 웩스로 버티컬 디멘전을 잡고요. 그러니까 치아하고 치아가 안 닿게 한 상황에서 버티컬 디멘전 및 시야를 잡고요. 이 상황에서 패스 세팅 실리콘으로 보강해서 보다 정확하게 마운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 굴절 레코드를 했습니다. 하악에는 파셜 덴처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메탈 세라믹도 같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버 임프레션을 제대가 있는 거죠. 이 오버 임프레션에서 저희가 덴처 베이스의 부위에 세퍼레이팅 미디움, 주로 바셀린이죠. 바셀린을 바르고 언더컷 에어리어도 일정 부위 블락아웃합니다. 블락아웃하고 난 뒤에 스톤을 부으면은 리마운팅 캐스트가 제작됩니다.
위에는 총위치니까요. 총위치 안 내면 쪽에 어느 정도 릴리프를 하고요. 바셀린 바르고 리마운팅 캐스를 만들고요. 그것을 페이스5 해가지고 교합기에 올리고 아까 저희가 채택했던 인터구절 레코더를 웩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인터구절 레코더로 하악의 리마운팅 캐스트를 상하게다가 올리는 거죠. 올리게 되면은 이러한 그 마운팅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교합 조정을 하는 거죠. 교합면을 보면은 저희가 파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점선으로. 이 자리가 바로 웩스의 자리고요. 그 웩스를 제거를 하고 제가 인터쿠절 레코드, 즉 앞쪽에 하고 뒤쪽에 프리몰라 쪽에 있는 레코드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마운팅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웩스의 마운팅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운팅을 했습니다. 인터쿠션 레코드를 없애고 이제 교합지를 넣어가지고 찍어봤죠. 찍어보니까 오른쪽에 프리몰라 4번 앞쪽 메지알 쪽에 마지날 리치 쪽에 컨택이 있고요. 반대쪽에 20번 쪽에는 4번 5번 쪽에 컨택밖에 없죠. 즉 아까 인트라 오랄에서 어저스먼트 해가지고 교합점을 얻는 것과 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죠. 그러므로 입안에서 조정했는가하고 마운팅 했는가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소위치에서 덴체에서 케네디 클래스 1하고 총위치가 교합될 때는 꼭 이런 교합기에 올려가지고 교합 조정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닿는 점을 조정하죠. 조정하면은 안 닿는 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구치부에도 즉 펄스 몰라하고 세컨 몰라에도 CO 때 MI죠. MI 때 컨택이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교합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하계에서 총위치고 하하계에서 케네디 클래스 1 RPD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합 양식을 양측성 균형 교합을 만들어주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레터럴 가이던스 해가지고 바이레터럴 밸런스 콜리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는 거죠. 여기서 뭐 다 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양쪽에 한 라인 정도로만 생겨도 바이레터럴 밸런스 콜리전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합 조정, 즉 이니셜 어저스트먼트 및 그 클리니컬 리마운팅을 통해서 교합을 완성시켜주고 딜리버리 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환자에게 지시사항, 즉 주의사항을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적당하게 어떻게 틀니를 어떻게 놓고 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겠죠. 틀니를 껴고 뺄 때 가능하면 베이스를 잡고 빼도록 해야 되거든요. 클라스팜을 잡으면 특히 로또와이어나 아이바 같은 경우는 변형이 되기 쉽거든요. 변형 면에서는 에이커스 클라스가 잘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니스가 입안에 헐수가 있습니다. 소스팟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됩니다. 먼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이야기하는 거 나중에 변명하는 거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그걸 변명으로 듣습니다. 나중에 입안에 생기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작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선생님이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니스가 생길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 리모브 파셜 덴처의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적응을 하는데 한 100명에 한두 명꼴은 사실 못 적응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덴처는 사실 환자의 그 적응력이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하거든요. 로컬이라고 또 뭐 다 잘못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환자의 적응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 덴처를 잘 쓰는 분도 계시거든요. 보통의 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며칠 안에 뭐 발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다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만디블 덴처의 디스토링구얼은 에어리에는 우리가 혀에 좀 방해가 좀 많이 될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케네디 클래스 1 RPD나 맨디블 RPD 같은 경우는 유지를 그쪽에서 얻게 되지 않고 클라스프 팁에서 얻기 때문에 디소링구얼 플랜지를 조금 더 얇게 해줘야 될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환자를 덴체를 클렌징 시킬 때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냐면 소프트한 브리시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넌 어브레이시브 덴티프라이스, 마모력이 없는 그런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퐁퐁을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주방용 세제가 사실은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넌 어브레이시브 덴티프라이스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들거나 핸디캡티드 페이션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베이지언, 그리고 대하죠. 대하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클렌징하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덴치어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떨어뜨리면 깨지면 상당히 곤란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덴체를 클렌징하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이게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사용하라고 하고요. 하이포클로라이드, NaOCl이죠. NaOCl에 담그면은 메탈이 부식이 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이포클로라이드 솔루션에는 담그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 사실은 빼라고 하거든요. 뺀 건 왜 빼죠? 틀 빼면은 그 뮤코사가 쉬는 거죠. 쉬고 어, 건강해지는 거죠. 더 블러드 스프라이도 좋아지니까. 대부분 경우는 사실 밤에 제거를 하는 걸 권합니다만 환자가 브럭시즘이 있는 환자들은 덴처를 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수의 치아가 있으면 브럭시즘이 있으면 그 소수의 치아가 힘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죠. 이렇게 브렉시즘 있는 환자에서 덴처를 끼므로써 스플린팅 효과하고 스트레스를 아, 넓게 분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즘 있는 환자에서는 덴처를 끼야 될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덴처 박스 보관하는 데는 찬물에죠. 찬물에 담긴 그런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덴처를 끼고 24시간 후에 인터벌로 점에 오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보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팔로업. 정기적으로 오라고 하는 거, 리콜 하는 거죠. 이는 환자의 구강 또는 피지컬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은 팔로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자주 불러야 되겠죠. 특히 케네디 클래스 1 RPD나 2 같은 경우에는 스포트가 이덴치로 리치에서 없기 때문에 6개월마다 이렇게 환자를 부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리텐션이 부족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클라스프 암을 약간 굽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즉 치아 쪽으로 굽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럴 때에는 사실은 리텐티브 언더컷을 더 밑에 쪽으로 사실 옮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옮기면은 좋습니다. 단지 우리가 치아 쪽으로만 굽히게 되면 치아에 힘을 많이 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운디드 로또와이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둥글잖아요, 그죠? 둥글하기 때문에 서비칼 쪽으로 어저스먼트 하기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동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플렉시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치아에 유의한 효과를 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 와이어가 훨씬 더 나중에 그 리텐션을 로스 됐을 때 조정하기가 원활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유지가 가장 최소로 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대치에 힘을 적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멀 리텐션이 지대치 예후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덴처가 움직이는 거죠. 아래로 움직이고 루스닝이 스포팅 리지, 리테인션이 스포팅 리지의 흡수에 의해서 유지가 부족할 수가 있거든. 이럴 경우에는 가급적이 리라이닝이나 리베이싱, 즉 리지가 흡수된 그 부위를 보충해 주는 거죠. 그 부위를 보충해 줌으로써 리텐션이 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테스트는 결국 인다이렉트 리테이가 리프팅 되는 거랑 인터구절 웩스를 넣어 가지고 그 사이에 웩스가 눌리지 않는 그런 두께가 있으면은 이것은 이덴츄럴 리치가 흡수가 되어 가지고 리텐션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므로써 리라이닝을 할 수 있는 거죠. 환자가 따라야 될 규칙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즉 덴처의 핸들링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잘 변형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캐리어스가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왜냐면 RPD가 들어가면은 클렌징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일단 캐리어스를 프로텍션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려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리온탈 데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즉 클렌징을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지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RPD가 덴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리지가 리섭션 되기도 하고요. 덴처 투수가 닳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을 충분히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레귤러하고 컨티뉴어스한 케어를 환자분한테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바로 리라이닝이나 덴처 티스를 교환하거나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점을 환자한테 꼭 주지시켜야 됩니다. 예,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